펀더멘털이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상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막상 펀더멘털이 나오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때가 있겠죠. 자, 물론 저희가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포지션을 잡고 갬블하는 것처럼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요. 펀더멘털이 나오고 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다면 훨씬 더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외로 저희가 주식 종목, 특히나 이제 시총이 큰 주식 종목들의 흐름과 간단한 분석 정도는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릴 때 이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면 매매를 하시기 전에 훨씬 준비된 상태로 매매에 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저희 이제 영문 S 글로벌 앱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이제 좌측 하단에 메뉴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두 번째 리서치 투자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고 약간 스크롤 내리셔가지고 이 보시면 경제 지표라고 있죠. 경제 지표를 클릭하십니다. 자,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지표가 발표하는 중요한 시간대 그리고 그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저희 11월 1일부터 몇 가지 지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돌아오시면 11월 1일 스크롤로 내리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통 밤 9시 반에 중요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국은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차가 변해요. 미국의 이제 11월 6일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이 아닌 밤 11시 반에 장이 열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9시 반에 지표 체크를 하실 텐데 그 시간이 이제 밤 10시 반으로 늦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일로 와서요. 저희가 이제 고용이든 금리든 물가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금리의 향방이 됩니다. 경제 지표를 보실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고용이 좋다라는 것. 고용이 좋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페드 같은 경우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고용이 좋아진다는 것은 물가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고용이 좋다라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의미이고요. 그것은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지표가 좋다라는 것은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고용이 좋고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면 시장에는 안 좋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고용 지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될 그런 명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어렵다면 시장에는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9월 조츠 보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지나간 지표지만 저희가 같이 공부해본다는 취지로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자, 조츠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상치에 비해서 실제치는 좀 더 좋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조츠가 무엇인지 밑에 디스크립션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국에서 나오는 일자리 공석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치가 좋다라는 것은 전망이 긍정적이다. 수치가 좋다는 것은 결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쭉 올라오다가 보시면 여기 이제 코로나 때 쭉 떨어졌었죠. 다시 올라간 이유는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준이 보고 싶은 건 뭡니까? 일정량의 경기 침체입니다. 그럼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겠죠.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연준이 생각했을 때는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지 마세요. 단기 트레이더들은 매크로 경제 속에서 큰 그림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파웰 의장이나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일로 넘어오시면 11월 2일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5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항상 11시 반에 원유 재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재고가 많다라는 것은 원유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고가 더 적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별표 3개짜리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실제가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원유의 가격이 더 급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치적인 이슈랑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원유 가격을 올릴 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왜 오펙은 그런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농지표 있었죠. ADP 비농지표라는 것은 이제 실제 비농이 나오기 이틀 전에 발표하는 민간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사업체 임금 데이터를 근거로 한 비농업 민간 고용의 월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연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기상 이 FOMC에서 결정하는 금리의 향방, 전도표, 터미널 레이트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가 약간 침체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일로 넘어오시면 이제 어제죠. 네, 어제 보시면 PMI 보실 수가 있습니다. PMI 클릭을 해보시면 PMI는 결국 여러분 제조업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데이터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50이 기준이에요. 네, 50을 기준으로 50보다 수치가 높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50보다 낮아지면 경기가 이제 약간 수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50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괜찮은 수치예요. 근데 이것도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죠. 이런 수치들이 이제 정말 가시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이제 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금리가 실질적인 지금 경기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면 안 되겠구나. 혹은 특정한 순간에 이제 인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미국 경기는 아직 견고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뭡니까?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더 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는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지표가 나오는 시간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메뉴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종목 분석 란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사실 주식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고 한다면 너무나 진짜 길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차트리 시간을 통해서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 볼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기본적으로 티커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애플이라고 타이핑 하셔도 괜찮고 AAPL이라고 타이핑해서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부터 수익성, 현금 창출력 등등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체크한다고 한다면요, 재무 차트로 넘어오셔서 주당 순이익 EPS와 주가의 관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덱세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자, 내려보시면 여기에 주가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지금 주가가 나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덱세이션이 되어 있어요. 이제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도 거기에 수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가이던스를 체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앱에는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가이던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EPS가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발표를 하는 건데요. 가이던스가 결국 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지겠죠. 가이던스가 올라간다면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즌을 보면 이 가이던스가 대부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주가랑 EPS가 거의 수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EPS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가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단점이라면 분기별로 나와 있지 않고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항상 분기별 데이터를 보시고, 왜냐면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 것이 연도별로 체크하는 것보다 민감도가 높겠죠. 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의 EPS 가이던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이번에 많이 떨어졌던 엔비디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차트 들어오셔서 보시면 뭐 여전히 뭐 성장성 여러 가지 견고하지만 사실 이 가이던스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엔비디아 이제 특정 제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진 거죠. 쭉쭉 내려와서 퍼 보시면요. 이제 퍼가 뭐 지금 사실 좀 더 떨어지긴 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퍼를 보실 때 지금 분자에 시총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모에 순이익이 들어갑니다. 네, 이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여러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요. 순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체 수치는 낮아지고, 그렇죠? 순이익이 좋은데 시총이 낮다. 즉 주가가 낮다면 시총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도 퍼가 내려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퍼는 그렇게까지 낮아지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보다는 낮아진 상태이지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분자 분모의 개념에서 순이익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잘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가이던스를 조금 찾아보시면 가이던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1년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수치를 보시면요. 지금 2021년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2021년도에 주가가 129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엔비디아 주가를 보신 분들은 EPS의 가이던스가 21년도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00불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실 때는 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매수 셋업이었는데 매수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 5시에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뉴스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봤더니 엔비디아 뭐 분기 실적이 나와가지고 엔비디아가 뭐 마이너스 20%를 맞고, 뭐 넷플릭스가 뭐 갑자기 마이너스 20% 30%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당연히 같이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시총이 크니까 데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실적 발표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본인 인증을 해야 되네요. 여기는. 자,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스닥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뭐 보기에는 이번 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더보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종목들 중에서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애들 시총 큰 애들이죠. 다음 주 클릭해서 보시고요. S&P도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 시총 사이즈 있는 애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앱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첫 번째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뭐 모두 상세히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고용과 금리와 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펀더멘탈의 편견은 버리시되 나오는 시간과 왜 이런 식으로 매크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총이 큰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EPS와 주가가 항상 수렴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가이던스에서 나오는 EPS의 흐름을 보시면 앞으로의 EPS가 떨어진다 그럼 주가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앱 잘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트레이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